왔다리 갔다리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에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거기에서 정일성을 계속 독립운동가라고 정의를 내리는 바람에 광주광역시가 이랬었죠.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한국전쟁 당시 전선 위문활동을 한 중국인민지원군이며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로 기록돼 있다. 광주광역시가 계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음악가로서의 자료를 제가 보냈었고, 분명히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가 추가됐었습니다. 추가가 됐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일성이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를 그 대백과사전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또 빠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강기정이 그랬나? 강기정이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설마 강기정이 그랬나? 강기정의 비서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바꾼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좀 지켜보려고 그냥 놔뒀어요. 가만히 놔둬봤습니다. 누가 이거를,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를 누가 뺐을까?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를 분명히 넣어서 추가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시기가 다시 이의 제기해야겠다 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왜 광주광역시 이용당하느냐, 일부러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 뺐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약간 감정 섞어서 넣습니다. 감정 섞어서. 네, 결과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의제기했는데 독립운동가 공산주의 음악가가 안 들어갔어요. 대신 독립운동가 단어가 빠졌습니다. 박수! 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들어가서 정일성 검색하시면 정의 부분에 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이제 없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은 지금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이건가 봐요. 공산주의 음악가는 친중 세력 때문에 넣었다가는 본인들이 지금 뭐가 있나 보죠?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압박, 협박하는 세력이 있나 보죠? 그자들 눈치 보느라고 그 단어는 이제 못 넣으니까 아예 독립운동가라는 단어,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 두 개를 다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현재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의 정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혁명당, 중국공산당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중국에서 작곡가로 활동한 음악가, 이렇게 됐어요. 네,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그래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운운하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동생에게 보내줬습니다. 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설동생에게 보내주었고요.
이제 광주광역시는 그만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을 운운하십시오. 뭐 아니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이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이 무슨 저명한 아주 무슨 저기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이제 바꿔준 사람이요. 저한테 이제 본인도 감정을 섞어서 저에게 답변을 줬어요. 독립운동가라는 단어는 뺐고요. 저보고 정일성이 독립운동가라는 객관적 사실도 많으니까 저보고 자각을 하래요. 저보고 자각을 하라습니다. 끝까지 그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이 뭐 광주광역시에 이용당하고 그런 거 허위, 저보고 허위래요. 허위. 저보고 또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거 허위 유포라고 저보고 협박하더라고요. 네, 헛소문 퍼뜨린다. 아니 본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뺍니까 또? 지금 친중 종중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는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은 믿지 마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그리고 세금 지원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 연구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광주광역시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됐죠. 아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총선 이후에 이거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김낙연 MBC 대표이사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김낙연 지금 MBC 그 대표이사가 정일성 동요대 2022년도에 자기가 이제 상 주면서 평가했던 그거 들려드렸었어요. 그자는 이번에 MBC 또 대표이사가 또 됐습니다. 광주 MBC가 수준이 이래요. 이자는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총선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이자가 공천에 떨어졌네요. 더불어공산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공천에서 떨어졌네요. 찢 라인에게. 이자는 저 문재인의 라인이에요. 찢의 라인에게 또 발림을 당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총선 출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당시 2022년 정일성 9회 동요대 당시 이자는 광주광역시 부시장이었습니다. 강기정 대신 시상을 했고, 그때 이자가 한 말 들려드릴게요. 2022년 9월 9월이 아니죠. 2022년 9회 정일성 동요 대회 시상할 때 광주광역시 부시장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중국에서, 그리고 또 북한에서 다시 이제 중국의 별로 이렇게 사셨는데요. 내년이면 정유 선생님의 생가가 또 광주의 예산을 통해서 복원이 됩니다. 그 뜻과 마음들을 잘 같이 기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분의 이력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각 나라의 마음들을 다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동요로서 마음들을 더 전해주셔서 정우찬 선생님도 더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다들 김광진 부시장, 지금은 또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만뒀어요. 부시장 그만두고 총선에 뛰어든 건데 나락됐다. 공천 못 받았어요. 네, 또 자존심은 있어서
조국이 만든 당의 비례로 안 들어가겠대요. 근데 자존심은 있더라고 또 꼴에. 이 이름 기억하십시오. 김광진. 이 자는 어떠한 기회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일성이라는 6.25 남침의 앞장선자도 분별 못하는 자가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어떤 자리,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정일성 동요대회에 나가서 이런 말 했던 거 다 숨기겠죠, 이제.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분명히 숨기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진이라는 자는 이런 자다. 광주광역시 국민 여러분, 김광진이라는 자에게 어떠한 공직도 주지 마십시오. 비판하십시오. 정일성 동요대회 중단해도 부족할 판에 가서 정일성 생가를 자랑하고 있고, 네? 세금으로 정일성 생가 짓는 거 자랑하고 있네요. 부시장 자격으로. 정일성 선생님께서 뿌듯해 하실 거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 내가 만든 공산당 찬양 동요를 참 잘 부르는구나. 네, 뿌듯해 하실 거랍니다. 김광진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광주 MBC 현재 MBC 대표이사 김낙연 이자도 빨리 사퇴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 받았으면은 이 김광진이 아마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광주광역시 서구 의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어. 네. 제가 원래 이거를 이제 총선 이후에 틀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네, 기쁘고요. 그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남구의 정일성로 괘씸하죠. 남구청장이 지금 직권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일성로 변경할 생각이 없어요. 남구청장이.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나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1차적인 공격. 호국 보훈의 달 현수막 개수 작년에 2개 달았는데요. 남구청이요. 25개는 달아라고 민원에 직접적으로 넣습니다. 왜냐면 올 설날 25개 달았다니까요. 설인사 현수막은 25개 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을 2개만 답니까? 올해는 또 미정이에요. 미정. 아예 안 달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홍보하는 방법에 꼭 현수막만 있는 거 아니래요. 정신 함양에 있어서 현수막이라는 방법만 있는 거 아니니까 따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당장 5개 광고물에 대한 효과의 내용이 담겨있는 논문을 찾았습니다. 있더라고요. 5개 광고물 중에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의 효과가 담긴 논문 찾아서 그걸 첨부해서 신문고를 보냈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담당 주무관이 현수막의 효과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25개라는 개수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네? 설득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래서 그대로 제가 신문고에 넣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남구청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개수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먼저 담당자께서는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첨부한 5개 광고물에 대한 논문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현수막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번 설 명절을 맞아 25개의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복지정책과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대비하여 현수막에 대해 미정인 상태고 담당자 분께서는 5개 광고물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국가보훈기본법 23조 1항의 3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뜻깊게 잘할 수 있는 달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이고 최대한 다수에게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5개 광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설 명절 현수막 개수와 위치 동일하게 호국보훈에다 현수막 게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상세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9년간 6.25 호국보훈 정신에 반대되는 정일성 문화사업을 해왔던 남구청이 이제는 전국에서 1등 가는 올바른 국가 정체성, 국가 안보 간의 지대차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서 1등 되세요. 석고대죄하고 19년 동안 6.25 호국보훈 정신 말살했잖아요. 정일성으로. 했잖아요. 19년 동안. 그래서 호국보훈에다 현수막 25개 달겠다는 답변 달 때까지 제가 계속 민원할 거예요. 구청장실에도 계속 전화할 거고요. 6월달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전화 민원 만약에 필요하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우리 애국 선배님들의 일침이 필요합니다. 네. 쓴소리 부탁드리고 이거는 지금 참고 자료인데요. 6.25 전쟁 60주년이 2010년이었습니다. 60주년이 2010년이었는데 그때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60주년을 맞아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에게 19세 이상 20대 30대 이상으로 물어봤는데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했더니 뭘 물어봤냐면요. 6.25가 언제 발발했나요? 이걸 물어봤대요. 6.25가 몇 년도에 발발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빵까지는 아니고 36.9%. 그러니까 모른다가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것도 충격적 답변이죠. 그쵸?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초중고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뭘 물어봤냐면 6.25 전쟁을 그러니까 나만이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그거를 이제 딱 집어서 나만이 일으켰다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1955명 중에서 35%가 그렇습니다. 6.25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10년도 자료예요.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2022가 15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가 이 교육 현실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네? 왜냐? 서울은 특히 저 조희연 국가안보관하고 건전한 국가 적체성에 관심 전혀 없는 저 조희연이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그럼 광주광역시를 들어가 볼게요. 2010년도에 35%가 심지어 6.25를 대한민국이 일으켰다라고 세뇌를 당한 우리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2014년도부터 정일성 동요대회를 했네요. 와. 정일성의 사상이 뭐냐면요,
6.25는 민족해방 전쟁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미국에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구출해주고 해방한 거다. 그 정신을 갖고 있던 게 정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을 위해서 국가 만들었잖아요. 싸워라, 싸워라, 열심히 싸워라. 대한민국 국민 죽여라. 군인 죽여라, 유엔군 죽여라. 한 거 아닙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광주광역시 초등학생들이 6.25 전쟁이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6.25 남침에 앞장섰던 자를 찬양,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정일성 생가를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강기정이가 정일성 생가를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미친놈이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북으로 꺼지라고 강기정! 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망치는 일 국민 세금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까? 정말 열받아요. 네?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국가안보관을 심어주고 있는 강기정 북으로 꺼져라! 북으로 꺼져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자들, 중국에게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는 또 중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총영사관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남구에. 아주 거기는 파면 팔수록 친중 매국노 세력들이 기득권으로 우글우글 합니다. 뻑하면은 중국으로 출장 가고 국민 세금으로 여행 가고, 네? 쌈짓돈입니까 국민 세금이? 본인들 마구마구 쓰라는 쌈짓돈입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10년 전에 35%가 6.25가 북침이다? 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대답을 줬다고 초등학생들이. 이거 매우 잘못됐죠. 줄기차게 북침을 주장해온 북한의 억지가 어느새 어린 세대에 먹혀든 셈이 되었다. 이렇게 논평을 이분께서 이걸 들여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감 선출직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애국 선배님들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됐었던 거 기억나죠? 네. 지금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과? 충남 교육감이 결국에 막았더라고요. 네, 막았어요. 그래서 그게 폐지가 못 됐는데요. 하지만 끝을 보겠다라는 충남 의원들이 또다시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가결됐어요. 그 기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해. 충남도의회 의원님들 응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달 전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남도 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석 달 전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교육감의 요구로 부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전원 퇴장했고 폐지 결정에 대해선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자기 부정의 다름이 아닙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이 학생인권 옹호관과 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저는 계속 조례를 발의를 추진을 할 겁니다. 네, 박수! 이 의원님 응원해드려야 돼요. 진짜. 전국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이렇게 올린 것도 처음이지만 처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좌빨 김지철 교육감으로 인해 폐지가 안 됐다가 다시 이 의원님들께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쪽의 목소리를 실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는요, 학생들에게 책임은 전혀 없이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내용, 임신, 출산, 낙태 및 동성애 등을 자유와 권리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서 성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혁명 교육 내용,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사상 주입이 가능한 내용,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고발케 하는 폐륜 조장 등의 내용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막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나쁜 거를, 좋은 거나 따라하지. 아니 학습 조례, 네. 조례권이 있어야 되나? 학생 인권 조례 없어도요, 기존에 있던 학교에 있는 규정만으로 학습 규정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선생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학습 규정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없어도 개별적으로 다 평등하게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나쁜 인권 조례, 가짜 인권 조례, 탈선 인권 조례, 학교 붕괴 조례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나쁜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라! 가짜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라! 학교 붕괴 조례,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라! 좌빨 김지철 교육감 사퇴하라! 충남 김지철 교육감 사퇴하라! 학교를 붕괴시키는 좌빨 충남 김지철 교육감 사퇴하라! 이런 자 왜 뽑습니까? 조희연,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어? 서울시는 지금 계속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고 빨리. 네, 여기가 통과가 되면 그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여러분, 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의원님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그 의회 홈페이지 가서 자유 게시판에도 글 좀 올려주세요. 전 올렸거든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유 게시판을 찾으셔서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응원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거 행동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휴대폰 인증을 받으시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네.